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과학이 필요한 순간, 과학 커뮤니케이터 하리아라 이은희입니다. 계속해서 과학자처럼 생각하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일상에서 과학자처럼 생각하기가 필요한 이유가 앞서 말했듯이요. 여러분이 일상에서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이 과학자처럼 생각하기가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과학자처럼 생각하려면 먼저 단위와 실체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단위와 실체에 주목하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마 감이 바로 오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요즘에는 이제 다양한 SNS들을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단체방, 단체 톡방 이런 데서요. 몸에 좋은 무언가라든가 이런 소식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사실 이건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요. 2020년에 처음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시작됐을 때, 아직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지 않았을 때 이런 문자를 저도 실제로 받아봤습니다. 즉, 코로나 바이러스가 폐로 가기 전에 목에서 4일간 머무른대요. 근데 이때 기침이 나오고 아프니까 소금물로 가글을 해주시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다라는 문자들 같은 것이 많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자를 받았을 때 사실은요, 진위 여부를 판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맞는 걸까? 믿어도 되는 걸까? 해도 되는 걸까?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이런 문자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바로 이런 순간이 우리에게 과학적 사고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것, 첫 번째는요, 여기에 단위와 실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연에서 규칙을 찾는 사람들, 패턴을 찾는 사람들이 과학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은요, 자연에 존재한다는 것이 증명된 것만 대상으로 삼아서 연구를 합니다. 자연에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보고 듣고 감지하고 만질 수 있는 것이라면 존재한다고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애매한 게요. 내 눈으로 보이는 게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인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는 들리는데 다른 사람에게 들리는지는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도도 달라요. 나한텐 굉장히 크게 들리는 소리가 상대에겐 그렇게 크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라는 것에서는요, 반드시 이 현상을 관측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관측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측정이 가능해야 과학적이라고 인정이 됩니다. 즉, 과학의 연구 대상이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존재한다고 증명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누구나 이것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되고, 누구나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 반드시 단위가 붙습니다. 흔히 말하는 미터, 킬로그램, 초, 온도, 농도, 이런 단위가 붙으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아까 그 문자를 다시 볼까요? 이 문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소금물로 가글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소금물의 기준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면 분명히 물 1리터에 소금 몇 그램을 넣어서 몇 % 농도의 소금물을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나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그게 없죠. 이걸 보신 분들은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물 한 컵에다 소금 한 숟가락, 어떤 분들은 물 한 통에다가 소금 한 숟가락 이렇게 넣으실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 가글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가글을 해야 되는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즉, 얼마의 양을 몇 초 동안 몇 번을 해야 되는지가 전혀 나와 있지 않죠.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아주 높은 확률로 증명되지 않고 누군가가 그냥 자의적으로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당시에는 코로나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굉장히 적었고
공포감이 심했기 때문에 이걸 따라했었죠. 그러다가 어떤 사태가 일어났었냐면은 코로나를 예방한다고 수많은 사람들 입에 분무기로 소금물을 뿌렸다가 오히려 집단 감염이 되는 사태가 일어나게 됐죠. 이걸 통해서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죠. 다시 말해서 과학적 사고가 결여된 순간 사회적 비용은 증가하게 되고 그것이 사회적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게 바로 이 사례가 보여준 것이었죠. 믿을 만한 정보에는 반드시 단위와 횟수, 순서들이 분명히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 손소독제 사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손소독제 사용법에서는 반드시 1회 사용량은 얼마나 되고 이때 사용되는 손소독제는 알코올의 농도가 최소한 65% 이상은 돼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30초 이상 잘 비벼서 충분히 말려주라 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건 실험을 통해서 1회 사용량은 이 정도 돼야 소독 효과가 있고 그리고 최소한 알코올의 농도는 이 농도를 넘겨야 소독 효과가 있고 그리고 몇 초 이상 충분히 발라줘야지만 충분하게 소독이 된다는 걸 과학적인 방법으로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했고 증명을 했다는 소리입니다. 자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정보들은 믿을만 합니다. 즉 믿을 만한 정보와 그렇지 못한 정보들을 구분하는데도 과학적 사고가 필요한데요. 단위는 쉬운데 그럼 실체는 무엇이냐? 라는 데서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걸 비타민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흔히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 많이 챙겨 드시죠? 그런데 비타민을 사러 가면 정말 종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신의 비타민이 좋다고 홍보를 많이 하는데 대표적인 게 천연 비타민과 합성 비타민입니다. 그런데 이 천연이 붙는 순간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천연이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연 천연 비타민이 합성 비타민에 비해서 더 좋을까요? 이 천연 비타민과 합성 비타민의 실체는 뭘까요? 여기서 중요한 실체는 천연인지 합성인지가 아니고 비타민이 실체입니다. 비타민. 즉 천연적으로 추출을 했던 인공 합성을 했던 간에 결국 만들어지는 실체는 비타민이라는 거죠. 단 천연과 합성의 차이는 이것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비타민 C를 예로 들어보게 되면요. 천연 비타민인 경우에는 애초에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 과체류를 화학적인 공정을 거쳐서 비타민 C만 분리한 경우를 천연 비타민이라고 하고요. 합성 비타민이라는 것은요. 감자나 옥수수에 많이 들어있는 녹말을 화학적인 공정이나 미생물 발효를 통해서 비타민 C로 변환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과는 동일한 비타민 C입니다. 여기에 절대로 나는 딸기에서 온 비타민 C야, 나는 감자에서 온 비타민 C야 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실체는 비타민 C인 거죠. 비타민 C라면 이게 천연적으로 추출이 되었던 인공적으로 합성이 되었던 우리 몸에 들어와서는 비타민 C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실체는 비타민 C라는 거죠. 이것에 집중을 하시게 되면 내가 먹는 영양제에서 중요한 건 비타민 C 그 자체구나. 천연이나 합성은 선택의 요건이고 중요한 건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C의 양은 얼마나 되는가를 먼저 보시고요. 내가 고른 제품의 비타민 C의 함량이 얼마나 되는가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왕이면 다른 종류가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보시면 좋습니다. 비타민 제제 중에서는 비타민 C 단독제도 있지만 다른 것들도 더 들어가 있는 제제들이 있거든요. 다른 부산물들이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는 굳이 필요 없는 것인가 이것을 구분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그리고 이게 천연이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자연친화적인 느낌이 들고 합성이라고 하면 굉장히 인공적이고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이건 사실 공정을 보시게 되면 천연 비타민도 과체류에서 추출하는 과정에서 화학적 공정이 들어가고요. 합성 비타민도 애초에 원료 자체는 감자나 옥수수의 녹말입니다. 원료 자체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어떤 화학물질이 아니고
자연에서 존재하는 우리의 먹거리를 변환시킨 것이거든요. 이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지 애초 재료를 따져보면 둘 다 천연이고요. 공정을 따져보면 사실 둘 다 인공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건 천연과 합성이 아니라 비타민이라는 실체구나. 이걸 보시면 판단을 하실 때 훨씬 더 쉽게 판단하시고 더 올바른 판단을 내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천연 비타민과 합성 비타민이 기능이 똑같다면 천연은 왜 비싼 걸까요? 왜 천연이 그렇게 더 비싼 걸까요? 이유는요, 재료가 비싸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렌지 하나에 들어있는 그 비타민 C의 양은 밀리그램 단위입니다. 밀리그램이라는 건 1g에 1000분의 1인 거죠. 굉장히 적은 양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연 비타민을 추출하기 위해선 오렌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감자나 옥수수에는 녹말이 그램 단위로 들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000배 이상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출하면 그만큼 많은 양을 추출할 수 있죠. 같은 무게에서 추출하는 양이 1000배쯤 차이가 나게 되면 가격이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천연 비타민이 비싼 이유는 애초에 재료가 비싸고 때문에 비싼 거고요. 그것이 효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의 과학자처럼 생각하기는 바로 단위와 실체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수많은 정보에 노출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들이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자, 코로나 예방법이 있어? 따라해. 자, 몸에 좋은 비타민이 있어? 먹어.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선택에 의해서 그것을 따라하거나 아니면 먹거나 먹지 않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선택에서 가급적이면 내 몸에 좋은 선택, 내 몸에 이로운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정보의 진위를 판단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정말 믿을 만한 정보인지 검증이 된 정보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첫 번째, 어떤 지시에 단위가 붙어 있는가. 단위가 붙어 있다는 건 증명을 했다는 말이니까 조금 더 신뢰성이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정보들 중에 가장 중요한 실체 단어가 무엇인가. 이것을 판단만 하게 되면 내가 내 몸을 위해서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때 가급적이면 조금 더 좋은 선택,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단위랑 실체를 먼저 주목하셔야 됩니다.